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권순월입니다. 중앙선관위 공무원 출신인 배명수 도시산업개발 대표가 지금 한국은 선거에 관한 한 무지성이 판을 친다, 합리적 의심에도 사람들의 입을 틀어막는다라면서 그러나 이제 명징한 부정선거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또 부정선거 규명은 지루한 영화처럼 사람 인내력을 테스트하지만 이제 급물살을 탈 시작점에 와 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선관위 사무관 출신으로 그동안 복마전 선관위의 문제점을 세상에 드러내는데 적지 않은 기여를 했습니다. 권순월TV는 배명수 대표가 밝힌 선관위 내부의 문제점을 이미 선관위의 복마전 실태가 각 언론에 공개되기 전부터 여러 차례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는 또 4.15 총선과 관련해서는 선거 직후만 하더라도 부정선거 의혹을 전혀 믿지 않다가 선거 무효소송 재검표와 선거 재판 등을 지켜보면서 현재는 광범위한 선거 부정이 있었다는 확신을 공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최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윤석열 후보는 지난 대선에서 이재명 후보를 0.73%인 23만여 표 차이로 이겼다. 그야말로 깻잎 한 장 차이로 이긴 거다. 선거 전 여론조사는 5 내지 10% 차이로 윤석열 후보가 널널하게 이길 거로 예상되었다. 그 여론조사도 사실 윤석열 후보가 과소평가된 것이었다. 당시 여론조사 업체는 각종 여론조사 일거리라도 맡으려면 문재인 정권의 눈치를 봐야 하는 상황이었고, 무엇보다 좌편향이고 호남이 독주하고 부정선거 의심을 받는 선관위에서 여론조사 샘플을 받아 했기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개표 결과는 아슬아슬하게 0.73% 차이로 겨우 윤석열 후보가 이겼다. 여론조사와 너무 틀린 결과가 나왔다. 우리나라 여론조사 업체가 단체로 사과를 해야 하는 일이 벌어진 것이다. 그러나 사과는커녕 아무도 왜 그런 결과가 나왔는지에 대해 말하지 않는다라고 일침을 가했습니다. 그는 그리고 희한하게도 정치인 사이에는 선거 결과에 대해 언급하는 걸 금기시하는 분위기가 팽배하다. 언론과 일부 정치인이 그런 분위기를 주도하기 때문이다. 거기다 이병태, 정규재 같은 우파 지식인은 인터넷 강국이고 10대 경제 강국이며 민주화운동의 역사를 가진 한국에 뭔 구태의연한 부정선거 시비냐고 한다. 단 며칠 사이에 두 후보의 지지율이 5% 내지 10% 차이에서 0.23% 차이로 좁혀졌는데도 말이다. 특별한 이슈도 없었는데도 말이다 라고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어서 개표할 때 민주당사는 이재명 후보 측이 이긴 분위기였다.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재명 후보를 끌어안고 눈물까지 찔끔거렸다. 그러나 윤석열이 당선되었다. 이런 결과는 밤새 개표장을 지키며 사투를 벌인 자유시민과 너무나 큰 사전 지지율 격차 때문에 부정선거 세력이 전산조작을 시원하게 하지 못했기 때문인 듯하다. 이는 나중에 재개표해보면 드러날 일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희한하게도 지금 한국은 선거에 관한 한 무지성이 판을 친다, 합리적 의심에도 입을 틀어막고 사람을 수구꼴통으로 만든다. 왜 그럴까? 얼마나 두려우면 논의의 장도 만들지 못하게 원천봉쇄로 나올까라고 반문했습니다. 이어서 그러나 이제 명징한 부정선거 꼬투리가 잡히기 시작했다. 파주월 국회의원 선거 재검표 현장에서 누군가가 투표지를 바꾸는 걸 법원 경위들이 보고 말하는 게 녹취됐다. 그리고 투표 당일날 투표록에는 20여 장의 투표관리관 도장이 누락된 투표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재개표해보니 단 한 장도 그런 투표지가 없는 귀신이 곡할 일이 벌어졌다. 문재인 치하 파주경찰서는 이 사건을 계속 뭉갰는데 의정부지검 고양지청 이건정 검사가 최근 보완수사 요청을 했다.
파주경찰서도 더 이상 뭉갤 이유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배 대표는 나는 중앙선관위 초급 간부로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람이다. 그래서 선관위에 애정을 가지고 있다. 내가 근무할 때 선관위는 공정과 중립으로 신뢰의 상징이었다. 그 이미지가 이어져 아직도 선관위는 깨끗하다고 일반인은 생각한다. 그러나 내가 듣기에 수십 년 전부터 달라지기 시작했다고 한다. 호남이 집중적으로 선관위에 들어오고 요직을 장악하면서부터다. 부정선거 시비로 우파 시민도 편이 갈라졌다. 부정선거 이건 조만간 밝혀질 것이다. 그러고 나면 어느 쪽으로 판명이 나도 서로 이해하고 화해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이어서 부정선거 없다고 한 우파 인사들은 한국의 시스템을 신뢰해 어떻게 그런 유치한 자유당 때 이야기를 하느냐고 한다. 그리고 문재인의 악마성을 과소평가한다. 그 점 충분히 이해한다. 나도 처음 그랬으니까 라면서 자신도 4.15 총선 직후에는 선거부정 의혹을 믿지 않았다는 점을 밝혔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마지막으로 부정선거 규명은 지루한 영화처럼 사람 인내력을 테스트한다. 그러나 이제 급물살을 탈 시작점에 와 있다. 무덥고 습한 날씨에 소나기처럼 시원한 소식이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습니다. 배명수 대표는 이 글에 앞서 선관위와 관련된 또 하나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는 내가 선관위 근무할 때 개표를 손으로 했다. 그때는 참관인이 개표를 일일이 간섭했고 집계도 일일이 간섭했다. 당시 개표는 교사가 했고 집계는 행정공무원이나 법원공무원이 했다. 부정이 개입하려면 참관인과 개표에 종사하는 공무원 모두 거들어줘야 한다. 전국으로 치면 적어도 수십만 명이 부정선거에 관여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은 극소수의 인원만 있으면 된다. 전산 조작으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투표지는 보관했다가 재검표 소송 걸리는 것만 새로 만들어 넣으면 되는 것이다 라면서 과거 자신이 선관위에 근무할 때와 지금 선거 투개표 구조와 관련해 현격하게 달라진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대법원은 이런 사정을 아는지 선관위가 요구해서 그런지 200여 곳 재검표 소송에서 단 7곳만 인용하고 투표지 바꿔치기 할 시간도 넉넉히 주었다. 문재인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9월 달에는 많이 바뀐다. 이때부터 희한한 일들을 우리는 목격할 것이다. 기대를 가지고 한여름 건강하게 지내시라. 문재인 일파에게 좌파 100년 정권을 꿈꾸게 했던 부정선거 시스템, 그것이 낱낱이 밝혀지고 줄줄이 묶여 들어가 사형이나 무기징역 받는 걸 감상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예상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소식은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인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이들의 항소심 재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또 출석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는 소식입니다. 참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박주신이 증인으로 여러 번 채택됐는데 항상 출석하지 않았습니다. 뭔가 캥기는 일이 정말 있는 게 아닌가요? 관련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원순 아들 박주신이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한 의사 양승호 박사 등의 항소심 재판에서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출석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박주신은 양승호 박사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을 심리 중인 서울고법 형사 6-3부에 지난 1일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박주신은 앞서 검찰에 이번 재판에 출석을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지만 실제로 증인 출석 여부는 불투명해졌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으니까 아마 출석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박주신이 만약 이번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의 판단으로 구인장을 발부할 수도 있는데 실제로 구인장을 발부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주신은 이 재판이 진행되면서 상당 기간 영국 등에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현재는 국내에 체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지난달 12일 공판에 앞서 박주신의 인천공항 입국 확인서를 재판부에 제출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핵심 인물인 박주신에 대한 증인 신청을 받아들여
오는 11일 열리는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했습니다. 양측 즉 검찰 측과 변호인 측의 신문 시간은 각각 1시간으로 제한했습니다. 박주신은 2020년 10월 1심 재판 때도 증인으로 소환됐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서 과태료 500만 원을 받은 바 있습니다. 양승호 박사 등은 2014년 육사 지방선거를 앞두고 SNS 등에 박주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했다가 소위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700만 원 내지 1,500만 원을 선고받은 바가 있습니다. 박주신은 2011년 8월 공군에 입소했으나 바로 그 다음 달 허벅지 통증을 이유로 재검을 받아서 공익근무 복무 대상 판정을 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병역비리 의혹이 제기되자 박주신은 2012년 2월 소위 공개 MRI 촬영을 했다고 했는데, 그러나 양승호 박사 등은 당시 검사가 정당한 검사가 아니고 대리검사라고 주장해 기소당한 바가 있습니다. 박주신이 11일 열리는 재판에도 당초 일각에서 알려진 것처럼 출석하는 것이 아니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양승호 박사는 도대체 왜 법원의 증인 소환에 불응하는데 벌써 6번째가 넘을 듯 너가 아버지는 뭐라고 하는데 라고 SNS에 코멘트했습니다. 양 박사는 또 대한민국의 노벨상 과학부문 수상자가 나오기 위해서라도 주신이 사건은 진상규명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신이 MRI는 의과학적으로 바꿔친 게 맞기 때문입니다 라면서 박주신의 대리검사 의혹을 거듭 제기했습니다. 양 박사는 또 8월 11일 증인 소환에 불출석하나 봅니다. SRT 왕복 열차표도 다 구입했는데, 이 말은 현재 양승호 박사는 포항 지역에 있는 병원에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재판에 참석하기 위해서 서울에 가야 되는 상황이니까 SRT 왕복 열차표도 다 구입했다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더워서 못 나온다는 거냐, 이미 영국으로 튄 거냐, 지난 재판에 마크를 직접 붙이겠다는 피고들에게 법정 모독 말라고 하시던 지엄한 이의영 재판부가 화를 낼지 그냥 웃을지 지켜보겠습니다 라고 의미 있는 코멘트를 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가 박주신을 증인으로 채택하면서 양승호 박사 등이 박주신이 검사 맡을 때 제대로 마크 표시하겠다 이렇게 밝히니까 재판부가 확실하게 하겠다, 법정 모독은 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말한 바가 있는데, 그 표현을 인용하면서 과연 박주신이 이번 재판에도 증인으로 채택되고도 출석하지 않을 경우 재판부가 어떤 결정을 할지를 지켜보겠다, 양승호 박사는 이렇게 밝힌 것입니다. 이어서 전해드릴 소식은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이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공개적으로 밝힌 내용입니다. 문재인 정권 때 종전선언에 엄청 집착했던 것을 여러분들은 모두 기억하실 겁니다. 윤석열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과 같은 그런 짓은 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천명한 것입니다. 김영호 신임 통일부 장관은 3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단체 대표와 가족을 만난 자리에서 윤석열 정부는 종전선언을 절대로 추구하거나 추진하지 않는다고 약속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종전선언이 이루어지면 전시 납북자나 국군 포로 문제는 묻히게 된다면서 이같이 다짐하는 한편 종전선언은 그 여건이 조성되지 않았다라고 단언했습니다. 문재인 정권 시절 문 정권은 현재 기술적으로 정전 상태인 6.25 전쟁을 끝내자는 종전선언을 추진했지만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이 커지는 상황에서 시기상조라는 비판이 국내외에서 거세게 제기된 바가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도 지난 6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기념식 축사에서 반국가 세력들이 유엔사를 해체하는 종전선언 노래를 부르고 다녔다고 문재인 정권 시절에 종전선언 추진을 비판했습니다. 김영호 장관은 납북자, 억류자, 국군 포로 문제는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인권 문제라면서 북한 주민 인권 상황도 끊임없이 개선해야 하지만
북한이 우리 국민에 가하는 문제, 정부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이 억류자의 생사도 확인해주지 않는 등 일절 반응이 없다고 지적하면서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해 더 확고한 입장을 갖고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지난 4월 워싱턴에서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동성명을 발표하고 납북자, 국군 포로, 억류자 문제를 한국과 미국이 공동으로 긴밀하게 협력해서 해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면서 윤 대통령과 정부의 입장은 확고하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날 면담은 김영호 장관의 통일부 장관 취임 후 첫 대회 일정입니다. 따라서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김 장관은 청문회를 준비하면서부터 취임 후 여러분을 제일 먼저 만나야겠다고 생각했다면서 납북자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그는 또 여러분의 고통을 함께하고 여러분이 그동안 겪은 어려움을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책임감을 갖고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제 각오를 말씀드리려고 여러분을 모셨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통일부는 조직 개편의 일환으로서 납북자 대책반을 통일부 장관 직속으로 설치하고 지속적으로 또 체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면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여러분과 긴밀히 소통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영호 통일부 장관 잘했습니다. 이렇게 분명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런 점에서 그래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이런저런 말들이 있지만 적어도 문재인 정권과는 확연히 달라진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